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 오소고날 매트릭스 혹은 시메트릭 매트릭스,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 등의 성질들을 좀 생각을 이제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한 가지 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닉 섹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원뿔이 있으면 원뿔 이제 평면으로 자르면 여러 가지 이제 단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경우에는 이런 서클이 나올 수도 있고, 비스듬하게 자르는 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그림 그리기 조금 어려운데, 이런 타원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평면 자를 때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 쌍곡선이 나타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포물선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직원뿔을 이제 평면을 잘라서 생기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코닉 섹션이라고 부르는데, 코닉 섹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 다음과 같은 2차 식을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2차 식을 보면 x제곱, xy 텀, 그 다음에 y제곱, 그 다음에 xy, 그 다음에 상수 텀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a, b, c, d, e, f가 값들이 적절히 주어지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2차 곡선들이 다 나타납니다. 아주 간단한 경우는 A가 C하고 동시에 1이고 B하고 D하고 E가 모두 0이고 F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주어진 쿼드라틱 이퀘이션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 되겠습니다. 즉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 말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2차 곡선들이 나타날 텐데요. 자, 만일에 이제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렵지만 b가 0인 경우에는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x, y라는 점들의 집합을 그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b가 0이면서 a가 1이고 c도 1이라고 하죠. 그리고 d는 2, e는 한 4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f를 2 정도 할까요? 그러면은 주어진 식은 x제곱, 그 다음에 b가 0이니까 없고요. 그 다음에 c가 1이 경우는 y제곱, 에다가 2x, 그 다음에 4y 플러스 2 이퀄 0이 되는데, 자, 이 식을 만족하는 xy 점들의 이제 점들을 나타내고 싶은데, 자, 이러한 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곱들만 나타나는데 지금은 제곱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x하고 y 텀도 생기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절히 완전 제곱을 해주는 거죠. 얘하고 얘를 합치면 그럴 거고, 얘하고 얘를 합치면 이와 같은 완전 제곱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완전 제곱을 이제 만들면서 여기에 1의 제곱, 여기에 4의 제곱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에 네, 얼마를 더해야 되냐면 5를 더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즉 2를 이제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5를 더 더하면 3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완전적으로 바꾸면 어떤 거의 제곱만 남고 그 1차 항들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x 플러스 1을 x 프라임이라고 두고 y 플러스 2를 y 프라임이라고
두면서 우리가 이제 변수를 x하고 y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면 x 프라임 입장에서는 제곱이고요. y 프라임 입장에서도 제곱인데 여기서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x하고 y 입장에서는 뭐 약간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물론 여러분들은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것이 이제 평행 이동이라는 것을 이제 배웠을 텐데요. 어쨌거나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반지름이 루트 3이고 중심이 원점인 1을 나타냅니다. 네, 그러한 x 프라임 y 프라임은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이 식을 만족하는 x, y에다가 1만큼 x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y에다가 그 2만큼 추가를 한 것이 이러한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일종의 평행이동을 통해서 x하고 y가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보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중심이 원점이고 x 프라임, y 프라임 입장에서 반지름 루트 3인 그런 원 상의 이제 점들이 이제 나타날 텐데요. 이러한 점들은 원래 이 식에 만족하는 점 x, y 입장에서는 그러한 점을 1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x축으로 2만큼 y축 평행 이동시켜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x하고 y 처음에 주어진 이러한 변수 입장에서는 중심이 평행 이동을 해서 이게 돼야 되는 거니까 중심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루트 3인 이제 서클이 되겠죠. 뭐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뭐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그린 다음에 x 프라임, y 프라임 입장에서 먼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러한 일종의 이제 변수 변환 치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치환 관계를 통해서 원래 x하고 y 입장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즉 b가 0일 때는 이제 제곱을 통해서 이와 같이 1차 항들을 이제 없앨 수가 있는데요. 자, b가 이제 0이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0이 아닌 경우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뭐 뒤에 더 있을 텐데 뒤에 더 있는 부분은 일단 앞부분만 좀 집중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여기만 좀 관심 있게 살펴보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x하고 y 곱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즉 조금 전에 x 1차 항들을 이제 없앴던 것처럼 여기서 얘를 이제 없애려고 합니다. 새로운 어떤 변수를 도입을 해서 그래서 이 녀석을 적당히 새로운 변수 x 프라임 y 프라임의 제곱의 합꼴로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상수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면 이러한 이제 변환에서 x하고 y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바꾸는 그 변환을 우리가 선형으로 변환을 하게 된다면 x하고 y도 적당히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대한 1차식으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 전에 우리가 한 것처럼 다시 x 프라임, y 프라임 입장에서
완전 제곱을 통해서 1차 항을 또 제거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적당한 상수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바꾸고 나면 최종적으로 바뀐 이 녀석을 만족하는 x', y'들의 점들을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간단한데요. 그것을 이제 먼저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원래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점 x, y들의 그림을, 점들의 좌표들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여기 있는 x 곱하기 y 텀을 적절한 치환을 통해서 이제 없애는 건데요. 자, 그러한 것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뒤쪽은 그 완전 제곱을 통해서 이제 바꿀 수가 있으니까, 혹은 없앨 수가 있으니까 앞쪽에 집중을 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타라고 하는 2차 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2차 식과 연관된 앞부분만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Associated Project Form이라고, 뭐 관련된, 연관된 2차 식이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과 같은, 한번 직접 쓰죠. 자,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잘 변형을 하려고 하는데, A라는 행렬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어떤 행렬을 도입하냐면, 여기 있는 A, B, C를 보고요. 여기 지금 보면 x제곱이나 y제곱이나 x나 y의 개수를 그냥 문자 하나로 표현한 거랑 달리 x, y 앞에 있는 개수는 2b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 잘 주의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있는 이제 a, b, c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행렬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 행렬은 그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symmetric matrix죠. 시메트릭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코닉 섹션에서는 개수들은 모두 실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행렬 A는, 우리가 만든 행렬 A는 리얼 매트릭스로 시메트릭한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라고 하는 이제 컬럼 벡터, 아니면 그 행이 두 개이고 열이 하나인 벡터를, large x라는 벡터를 지금 이 식에서 small x, small y를 컬럼으로 늘어놓은 녀석을 우리가 x라는 벡터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일단 이 녀석이 이제 곱셈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면 a는 2x2고요. x는 행렬 입장에서 2x1이고요. x의 트랜스포즈는 1x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같고 여기랑 여기랑 같으니까 이러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을 했을 때 최종적인 결과는 1x1, 즉 하나의 그 실수값, 스칼라가 나옵니다. 자, 이 녀석은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를 먼저 계산해 볼까요? ax 플러스 by, 그 다음에 여기는 bx 플러스 cy가 되죠? 얘랑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이제 x가 곱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y가 곱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ax제곱 플러스 2bxy 더하기 cy제곱이 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주어진 쿼드래틱 이퀘이션과 연관된 2차 식이 바로 x의 트랜스포즈 ax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x제곱 앞에 있는 게 여기 있고요. y제곱의 개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x하고 y 앞에 곱해진 개수를 반반 나눠서 이쪽에 넣은 게 이제 a가 되고, 자, 그러한 시메트릭 매트릭스하고 x, y라고 하는 large x라는 이 벡터를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이 곱셈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2차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런데 그 x의 트랜스포즈 ax라고 하는 이 식을 보면 우리가 그 Rn에서,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 R2에서만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R2에서의 inner product를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AX하고 X를 R2에서 내접을 한 것과 같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정한 행렬 A가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는 점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그 사실 때문에 A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쓸까요? 여기서는 이제 R2의 이제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되겠죠. 지금 A는 2x2 행렬이기 때문에 LA라는 left multiplication operator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R2에서 R2로 가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R2의 그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오소노멀 베이시스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A의 혹은 LA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V1과 V2가 A 아이겐 벡터니까, 자, 그 A, V1을 계산을 해보면 어떤 적당한 스칼라의 V1이 되겠습니다. 즉, 람다1은 V1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2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를 람다2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런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이제 주어지면 이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활용해서 A라는 행렬을 대각화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A라는 행렬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P를 생각하겠습니다. P는 이 오소노멀 베이시스에서 그 V1, V2를 그대로 이제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으로 늘어놓은 그런 행렬을 P라고 두는 거죠. 자, 이 녀석이 그 사실은 좌표 변환 행렬이 되는 거죠.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한 오소노멀 베이시스 사이를 이제 바꿔주는 그러한 그 좌표 변환 행렬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그 베타 좌표를 스탠다드 좌표로
스탠더드 베이시스로 변환해주는 적폐 변환 행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적폐 변환 행렬은 그 베타가 오소노말이기 때문에 각각의 노음은 1이고요. 그리고 서로 수직입니다. 따라서 P는 어떻죠? 네. 당연히 이제 리얼 매트릭스니까, 그리고 이제 길이가 1이고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오소고널 매트릭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오소고널 매트릭스는 디터미넌트가 두 가지밖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1 아니면 마이너스 1. 그런데 우리는 추후에 일단은 오소고널 매트릭스면서 디터미넌트를 1이 되도록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일단은 이제 오소고널 매트릭스 하나 잡았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P를 이제 곱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소고널 매트릭스니까 P의 인버스가 P의 트랜스포즈랑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각행렬이 나오죠. 대각행렬은 뭘까요? P를 구성하는 첫 번째 컬럼 벡터가 V1이기 때문에 V1에 대응되는 아이겐 밸류가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겐 벡터 V2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가 대각선의 두 번째 성분으로 대각선만 본다면 두 번째 성분에 들어가는 그런 대각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목표로 했던 xy 곱한 부분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 associated quadratic form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식으로부터 a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자, 양쪽에 p하고 그 p 트랜스포즈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아이덴티티가 되고, 또 얘하고 얘를 곱하면서 아이덴티티가 되면서 왼쪽은 a만 남고 오른쪽은 다시 쓰죠.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의 왼쪽 오른쪽에 p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이 녀석의 왼쪽 오른쪽에도 p 트랜스포즈를 곱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왼쪽은 a만 남고 오른쪽은 p, d, p 트랜스포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꾸고 나서 원래식에 생각을 해보면 ax 제곱 더하기 2b xy 더하기 cy 제곱이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자, 그 부분을 x의 트랜스포즈 p, d, p 트랜스포즈 x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따로 쓰죠. p, t, x를 이제 새로운 벡터를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그걸 x'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네모하고 왼쪽은 뭐죠? 이 네모에 해당하는 x'을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이거의 트랜스포즈니까 x의 트랜스포즈, p의 트랜스포즈, 다시 트랜스포즈니까 p가 되는 거죠. 즉 앞에가 됩니다. 즉 이 녀석은 x 프라임 d x 프라임 여기 있고요. 그 왼쪽은 x 프라임의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x 프라임을 우리가 얘도 이제 2x1 행렬이 될 텐데, x가 지웠나요? 여기 있네요. 2x1 행렬이니까 p 트랜스포즈 2x2 행렬이죠. 곱하면은 2x1 행렬이 되는데, 그것을 small x 프라임, small y 프라임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대각행렬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얘하고 x 트랜스포즈 곱하게 되면은 결국 AC가 제곱의 개수가 되고 이쪽이 XY의 개수의 2배가 지금 들어가는데 D도 일종의 시메트릭 매트릭스인데 대각선은 람다 1, 람다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대편 대각선 0이 들어가니까 지금 X 프라임 이라고 하는 베타의 좌표를 이제 하나의 성분을 스몰 x 프라임, 스몰 y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그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람다 1 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람다 2 y 프라임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x하고 y 곱한 부분이 있었는데 새로운 이제 변수라고 볼 수 있는 x 프라임, y 프라임을 도입을 하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 꼴입니다. 눈 앞에 상수가 붙어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곱한 텀, 즉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이 곱해진 이런 텀은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면 x 프라임, y 프라임 입장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식을 만족하는 그런 점들의 좌표들을 그림을 그리기가 간단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x하고 x 프라임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그 x 입장에서의 이제 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쓰고 나서 A가 어떤 적당한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앞뒤에 곱해서 대각행렬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성질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변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하죠. 자, A가 시메트릭이니까 그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A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생각을 해서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이제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에 늘어놓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 결과가 대각행렬이 되도록 하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D가 이제 생기겠습니다. 자, 이때 P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D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중요한 이제 치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PT의 X를 X 프라임이라고 지금 바꾼 겁니다. 자, X에다가 P 트랜스포즈 곱해서 만든 녀석을 X 프라임 혹은 P 트랜스포즈는 P의 역행렬이기도 하니까 양쪽에 P를 곱하면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식을 만족을 하는 X하고 X 프라임 관계나 이 식을 만족하는 X하고 X 프라임의 관계나 동일한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 프라임을 이 행렬을 스몰 x 프라임, 스몰 y 프라임으로 두고 PTX 계산한 것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x 프라임의 트랜스포즈 dx 프라임으로 쓸 수가 있고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써보면 d의 대각행렬이니까 람다 1, 00, 람다 2 이와 같이 쓸 수 있을 텐데 그 람다 1, 람다 2를 이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x 프라임의 제곱, y 프라임의 제곱만 생기도록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은 이 식을 만족하는 xy가 어떻게 생기는지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원래 주어진 식에서 그 식을 만족하는 xy가 어떤 점들인지를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x하고 y 곱한 텀이 있으면 그러한 식을 만족하는 xy를 찾기가 좀 힘들어서 변형을 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변형에서 그
결국은 이제 변형을 하는 관계가 P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거 혹은 이거죠. 자, 근데 P라고 하는 것은 오소고널 매트릭스입니다. 물론 2x2고요. 자, 그래서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이제 곱해서 다른 이제 변수가 된 건데요. 물론 이제 P의 트랜스포즈도 오소고널이고 P도 오소고널입니다. X'을 P를 곱해서 만든 것이 X, 혹은 X를 P의 트랜스포즈 곱해서 만든 것이 X'인데, 그러면 X하고 X'을 어떻게 바뀐 건가 하는 것을 알려면 P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R2에서의 그 오소고널 오퍼레이터는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P의 경우에 디터미넌트가 1이 되고 P가 적당한 그 세타에 대해서 회전을 나타내는 그런 행렬이 되거나, 혹은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때는 어떤 적당한 직선에 대해서 세트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그 적당한 세타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원점을 지나고 요 각이 2분의 세타가 되는 그런 직선에 대해서 리플렉션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조건 만족을 하는 P를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들면 오소고널 매트릭스가 되니까 이거가 될 수도 있고 이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만일에 우리가 위에서 그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이제 찾는 이제 과정에서, 대각화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행렬이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죠. 자, 그런 경우에 이 P를 가지고 새로운 행렬 Q를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V1과 V2를 바꿉니다. 즉 P의 두 컬럼을 이제 순서를 바꾸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디터미넌트 Q는 어떻게 될까요? 자, 디터미넌트 Q는 P로부터 컬럼을 교환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디터미넌트 P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 그런데 디터미넌트 P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Q는 디터미넌트가 1이 됩니다. 따라서 Q는 그 일종의 그 로테이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자, 우리가 조금 전에 P의 트랜스포즈 AP가 D가 되도록 찾았다고 한다면, 지금 Q의 컬럼을 V1과 V2를 이제 바꿨기 때문에, 자, Q의 트랜스포즈 AQ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Q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컬럼 벡터도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구성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결과도 대각행렬이 됩니다. 대각행렬이 되는데 그 순서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열에 오는 대각 성분은 V2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만일에 이제 우리가 얻은 오소고널 매트릭스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와 같은 Q를 생각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항상 디터미넌트가 1이 되는 그런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대각화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대각화를 이제 항상 디터미넌트가 1이, 즉 로테이션을 나타내는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위 식에서의 P가 로테이션을 나타내는 행렬이 되도록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여기 그 스타 혹은 그거의 associated quadratic form 어느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있는 xy 곱한 텀을 우리가 없앨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y라고 하는 원래 변수를 small x prime, small y prime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이제 도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새로운 그 변수하고 원래 변수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즉, 새로운 변수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어떤 값이 있으면 그 값을 p를 곱하면, 즉 로테이션을 한 것이죠. 하면은 이제 원래 그 식에서의 변수가 나오는, 즉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변형을 한 거죠. 이러한 이제 그 변형을 좀 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제 점들을 로테이션을 시킨 것을 축을 로테이션을 시킨 거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x축하고 y축이 있었는데 그 녀석을 적당히 로테이션을 시켜서 x'하고 y'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했다, 혹은 새로운 축을 우리가 도입을 했다 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둘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변형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그 x하고 y 곱한 텀이 사라지므로 우리가 그 x 프라임, y 프라임 입장에서 만족하는 점들의 좌표들을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하시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원래 거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변형을 한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그 example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example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얻은 이 내용은 Principal Axis Theorem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theorem이 있는데, 그 theorem을 R2에서 적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그 구체적인 그 2차 식을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2차 식을 생각을 하고 2차 식을 만족하는 x, y라는 점들을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x 텀과 y 텀은 이제 없는 경우를 우리가 택했는데요. x하고 y가 있는 경우라도 이제 동일한 방법을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a라는 행렬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2 마이너스 2 잡아야 되겠죠. 여기가 5가 되겠습니다. x라는 벡터는 small x, small y를 두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x의 트랜스포즈 ax를 계산하면 2x 제곱 빼기 4 xy 플러스 5 y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A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대각화를 하기 위해서. 자,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를 계산해 보면 2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람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각선을 곱하면서 빼기 얘랑 얘랑 곱하니까 람다 제곱 마이너스 7람다 플러스 10 빼기 4 플러스 6이 되는 것 같죠?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1.
첫 번째, 람다가 1인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a y를 계산해 보죠.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1 2 2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에 일종의 널 스페이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x하고 y를 곱해서 0이 되도록, 0벡터가 되도록 하는 x, y를 찾는 거죠. 즉, 이 조건은 이렇게 곱하거나 이렇게 곱하면 결국 같은 식이 나오는 거죠. x-2y가 0이 되는 거니까 y를 1로 택하고 x를 2로 택하면 우리가 원하는 아이겐 벡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2,1이라는 벡터를 하나 생각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건 오소노멀 베이시스니까 이 녀석을 그 단위 길이로 만들어서 이 값을 이제 v1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람다가 6인 경우에는 a-6i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2-6이니까 -4, -2, -2, 5-6은 -1이 돼서 자, x하고 y랑 이 행렬을 이제 곱해서 0, 0이 되는 0벡터가 된 x하고 y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같은 식을 만들어내고 2x 플러스 y가 0이라는 식을 만듭니다. 자, 이 경우에는 y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로 택하죠. 그러면은 x가 계산이 조금 잘못된 거 같네요. 그 x를 택해야 되겠습니다. x를 마이너스 1로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y가 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마이너스 1,2 라는 벡터를 생각을 하면 아이겐 밸류 6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되는데 이것도 그 길이를 1로 노멀라이징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v2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P를 만들면 P는 자, v1하고 v2를 컬럼 벡터에 늘어놓으면 되죠. 자, 그러면 P가 루트 5분의 1에 2, 1, 마이너스 1, 2가 될 텐데, 자, P 디터미넌트가 우리가 1이 되길 바라는데, 자, 1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루트 5분의 1은 제외하고 조금만 계산해보면 4 플러스 1, 5가 되고, 자, 거기에 상수가 루트 5분의 1이 여기도 곱혀져 있고 여기도 곱혀져 있으니까 루트 5분의 1의 제곱인 5분의 1 곱해서 1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를 생각을 해서 그 x 프라임을 스몰 x 프라임, 스몰 y 프라임이라고 두고 원래 처음 했던 이 녀석과 새로 도입하는 변수 사이의 관계는 p x 프라임이 x가 되는 그러한 관계로 지금 스몰 x 프라임, 스몰 y 프라임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지금 그 대각선에 해당하는 대각행렬에 해당하는 d가 지금 순서가 v1, v2니까 v1에 해당하는 거 1, 그다음 v2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 6이죠. 그래서 여기가 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y 프라임의 제곱으로 써지겠습니다. 따라서 그 원래 식을 만족하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y제곱 빼기 36 이퀄 0이라고 하는 식은 이 식을 만족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x, 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조건을 만족하도록 small x 프라임 y 프라임을 도입을 하면 x 프라임 y 프라임은 무엇을 만족할까요? 자, 요 식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6 y 프라임의 제곱 빼기 36이 0을 만족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쉽습니다. x 프라임의 제곱 방변을 이제 36을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36을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 입장에서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것을 찾기는 쉽습니다. 즉 x 프라임이라고 하는 축상에서 그 장축이 되겠죠. 여기가 6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고 그 다음에 y 프라임 축이 단축이 되고 여기가 루트 6이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고 자,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x 프라임, y 프라임들을 이제 점을 그려보면 점들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 타원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그린 것은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입장에서 그린 건데요.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 입장에서 그린 걸 통해서 x하고 y는 즉 이 식을 만족하는 x, y는 이 식을 만족하는 x 프라임, y 프라임과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점들이 하나하나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6,0이죠. 즉 x 프라임이 6이고 y 프라임이 0이 되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지금 쭉 그린 건데 내가 원하는 거는 x하고 y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건데 지금 보니까 x 프라임을 p만큼 곱해서 얻은 게 우리가 원하는 x라는 그런 점을 나타내는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런데 p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디터미넌트 1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되는데요. 자, 얼마만큼 로테이션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 p가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적당한 세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죠. 즉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1이 되는 세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 어떻게 될까요? 자, 2,2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이러한 벡터가 나오겠죠? 자, 그거를 이제 루트 5분의 1 곱한 게 첫 번째 컬럼이 되는데 그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결국 요각이 세타라고 할 때 요 각만큼을 2,1이라고 하는 벡터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그 각 세타만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점을 회전을 시킨 것이 x가 되겠습니다. 즉, 이 그 x 프라임, y 프라임 입장에서 만족하는 점들을 회전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회전시키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림을 여기다 그리죠. 다시 그리면 여기가 x 프라임, y 프라임입니다. 6, 마이너스 6, 루트 6,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6. 자, 이 녀석을 이제 회전을 시켜서 여기 있는 각각의 점들을 이제 회전을 시키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세타만큼 세타를 다시 표시게 하면은 그 2,1이라는 벡터가 이루는 각 세타입니다. 물론 이 각은 특수각은 아니니까 뭐 우리가 아는 각으로 딱 정확하게 쓸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각도만큼 회전을 시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던 점 6,0은 어디로 갈까요? 6,0을 세타만큼 회전시킨 거니까 여기 6이 있었다면 이 녀석을
세타만큼 회전을 시킨 여기 2,1 벡터랑 나란한 벡터가 있겠죠? 그 벡터 쪽에서 이제 길이가 6이 되는 여기는 세타입니다. 그 점으로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그런 점들이 이제 이동이 되는 거니까 그걸 고려하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네, x 프라임이 장축이었고 y 프라임 축이 단축이었는데 이 x 프라임 축과 y 프라임 축이 이동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x 프라임이 있었던 이쪽 축 방향에 있었던 점들은 여기 각도가 세타만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이가 6이 되고 길이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되긴 하지만 길이는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수직인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으로 플러스 루트 6 반대 방향으로 길이가 루트 6 되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연결을 되는 형태의 타원, 즉 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회전을 시킨 것이죠. 여기 물론 세타만큼 회전이 됐을 거고요. 자, 처음에 y 프라임 축에 있었던 점들은 이렇게 비스듬한 이 벡터 방향으로 옮겨졌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그림은 x축, y축 입장에서 생각한 거죠.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6,0이었던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은 x'이 6이고 y'이 0이었던 점인데 그 녀석을 이제 회전을 시킨 거죠. 세타만큼. 그러면 그게 x좌표, y좌표가 되는데 이 점의 좌표가 결국 이 점의 x좌표, y좌표가 6,0을 세타만큼 회전시킨 그러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이 2차 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그림을 쭉 그리면 이와 같이 이제 회전된 타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P라고 하는 제 행렬을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했었는데, 자, 이 두 번째 벡터를, 얘를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만일에, 우리가 P를 선택을 할 때, 좀, 다시 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벡터는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두 번째 벡터를 선택을 할 때, 반대 벡터를 선택을 했다면 어떨까요? 즉, 이렇게 했다. 물론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벡터가 이 벡터 쪽에 있는 단위 벡터가 되는 거고요. 이 벡터는 이쪽 방향에 있는 단위 벡터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결국 선택한 이 아이겐 벡터 방향이 이제 장축 혹은 단축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조금 전에와 다르게 두 번째 벡터를 예로 택했다. 그러면은 여기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컬럼에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에 늘어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디터미넌트가 1인 그러한 행렬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개를 순서를 바꾸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은 AP, PT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대각행렬 성분이, 자, 요거에 대응하는 게 6이었죠? 이거에 대응하는 게 1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바뀌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얻는 식이 조금 전에 이 문제하고는 다르게 6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equal 36이 나올 거고, 즉 앞에 있는 개수의 위치가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림을 그림을 그려보면 처음에 x 프라임, y 프라임 입장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쪽 길이가 루트 6이 되고요. 이쪽 길이가 오히려 6이 됩니다. 서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 예쁘지가 않은데 이런 타원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P가 나타내는 행렬은 몇 도를 로테이션을 시킨 건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마찬가지로 이 녀석 P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 세타만큼 회전을 시킨 건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얘랑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 베타를 그림을 그려보면 1, 마이너스 2 라고 하는 요 벡터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요 벡터가 이루는 각이 요각이 되겠습니다. 제 앞에랑은 다르게 이제 음수의 각도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것을 요만큼 회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 회전을 시킨다는 얘기는 어떻게 회전이 될까요? 자, 여기 있는 게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겠죠? 여기가 세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축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좀 예쁘지가 않은데, 그래서 다시 그리자 여기다가 여기가 지금 2,1이니까 1, 마이너스 2니까 이쪽 방향이 되는 거고 이거랑 수직인 거니까 이 방향이 될 텐데 이 방향이 이제 길이가 6이고 이 방향이 루트 6이니까 이 정도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축이 이제 y 프라임이 이동한 거, 그러니까 회전된 거고요. 이 축이 x 프라임 회전된 겁니다. 근데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나 네, 그림은 똑같죠? 이쪽이 장축입니다. 이쪽이 장축이고 이쪽이 단축이고 단축입니다. 당연히 뭐 같은 녀석을 그렸으니까 그림 똑같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조금 전에는 여기를 x 프라임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를 y 프라임 됐고 지금은 조금 전에 여기가 y 프라임 됐는데 지금 이쪽이 x 프라임 있죠. 그래서 축의 이름이 바뀌고 뭐 뒤집혀졌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림은 동일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했던 것을 한번 쭉 돌이켜보죠. 아이겐 벡터하고 아이겐 밸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먼저 아이겐 밸류를 찾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응한 아이겐 벡터를 다음과 같이 찾았고 녀석을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서 오스노멀 베이시스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을 베타의 첫 번째 벡터, 베타의 두 번째 벡터를 각각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에 들어오는 행렬 P를 생각을 하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데 P가 디터미넌트가 1이기 때문에 오소고널 매트릭스가 됩니다. 자, 얼마큼 회전시키는지를 우리가 따져보기 위해서 이 2,1이라고 하는 요 컬럼 벡터의 방향을 우리가 봤었죠? 자, 그러면은 그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되는 거니까 뭐 루트 5분의 1까지 포함시켜서 방향만 생각한다면 2,1 이 방향이죠. 이때의 세타입니다. 그게 약 26도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림은 아까 그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렸던 타원을 26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시킨 게 최종적인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두 번째 요 벡터를 마이너스 1,2가 아니라 부호를 바꾼 1,-2를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 그 디터미넌트가 1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쪽 벡터를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로테이션 앵글이 달라지는 거죠. 자, 로테이션 앵글이 앞에는 이런 앵글이니까 26.6도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1,-2니까 요 벡터 방향이 되는 거죠. 물론 얘하고 얘는 서로 수직이 되겠죠. 근데 이쪽 각은 이제 반대로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63.4도 정도 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회전을 시킬 때 그 회전되는 각도가 다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려지는 최종적인 타원은 동일한 타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축의 이름이 서로 바뀐다, 그리고 뭐 뒤집힌다 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닉 섹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